안녕하십니까. 자, 24회 책대리 오썸입니다. 이번 책은 프로파간다 시대의 설득 전략. 최근에 신사임당이라는 유튜버를 통해서 많이 좀 핫해지기도 했죠. 이 책은 사실은 번역서이기 때문에 읽기가 많이 까다롭습니다. 한글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내용은 거의 보물과도 같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프로파간다라는 게 선전이거든요. 대중을 설득하는 기술, 대중매체, 그리고 광고에서 많이 사용되는, 정치권에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예들이 광고나 정치, 대통령 선거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책을 다 읽고 보면 그런 큰 어떤 이벤트에만 이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 혹은 진짜 회사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차용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설득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일부에서 설득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설득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설득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중심경로, 그리고 두 번째를 주변경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심경로는 스스로가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내리는 결론이에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떤 대중매체나 주위의 어떤 간접적인 영향으로 그 의사결정이 많이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주변경로라는 건 우리가 흔히 트렌드를 쫓아서 물건을 사거나 신발을 사거나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주변경로예요. 예를 들자면 주변경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너무 많은 정보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지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에너지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 어떤 실질적으로 내 인생에 크리티컬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변경로로 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경로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실제로는 우리의 투표 혹은 우리의 소비, 이런 것들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의 4대 전략이라고 해서 사전 설득, 그 다음에 정보원의 공신력,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메시지, 이렇게 4가지를 여기서는 들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브레이크다운해서 나머지 책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와 함께. 근데 그게 너무 많아서 여기서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고, 이분은 그 사전 설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전 설득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기 전에 이미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 라벨링, 언어의 비유, 은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질문, 그 다음에 대비 효과, 그 다음에 유언비어,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어요. 비유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그냥 A는 B다, 뭐처럼 이렇게 어떤 표현, 시에 쓰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전쟁 같은 사랑을 했어 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을 시작하면 이미 듣는 사람은 전쟁 같은 사랑? 조금 힘들었나? 아니면은 치열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광고, 정치에 접목을 하면 사람들이 그런 설득의 메시지를 듣기도 전에 그 프레임에 갇혀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장은 정보원의 공신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즉슨 정보보다 정보원에 더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고를 할 때 잘생기고 이쁜 연예인을 쓰기도 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실제로 그게 좋든 싫든 간에, 그러니까 그 상품이, 그 정보원, 그 배우, 그 연예인이 이쁘고 혹은 멋있으면 그걸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활용하는가, 그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설득 메시지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메시지는 메시지라는 게 사실은 이걸 읽으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했는데, 좀 추상적인 명제니까. 하지만
그 메시지를 그러니까 화살을 쏘았을 때 그 화살을 메시지라고 했을 때 그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게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생동감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가는 방법을 뭐 일정 간격으로 반복을 한다 라는 것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이런 반복적인 메시지가 청자에게 어떤 지루함이나 지겨움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런 걸 마모 효과라고 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반복된 메시지는 어떤 사람에게 유용한가를 여기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에 대한 건데요. 감정은 사실은 설득에 있어서 제일 핵심일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게 감정적인 선택을 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위협에 의한 설득, 그리고 죄책감에 의한 설득, 그 다음에 호혜 법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뭔가 설득을 하기 전에 선의를 베풀어서 상대가 그 선의에 의한 보상을 해주게끔 만드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들입니다. 아는 것들인데 하나하나 그런 스킬들을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약속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설득의 기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좀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서 이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유튜브를 보면 요즘에 빠르게 말을 하는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중간중간 편집을 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 여기서 그걸 시간 압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간 압축. 정보 처리를 방해하는 보다 새롭고 교묘한 기법으로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36초로 만들어진 광고를 30초로 압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설명을 하고 광고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청자에게 120km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청자는 60km로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설득을 당할 확률이 매우 높은 거고,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책은 조금 뭔가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책을 지금 오썸을 통해서 요약을 하면서 벌써 몇 번째 동영상인데,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계속 10분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줄여보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프로파간다 시대의 설득 전략은 마케팅이나 유튜버 하시는 분들 혹은 직장생활에서도 많이 유용할 것 같고, 혹시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저희 책대리 라이브를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